홍대에 위치해서 조금 좋은 점은 데이트 코스로 많이 연결이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뭐 식사 시간 전에 드림캐쳐를 만들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신다던가 아니면 점심을 드시고 드림캐쳐를 만들러 오신다던가 데이트 코스를 짜기가 쉽기 때문에 많이 찾아오시고 있어요.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의 경우 쉐어공방 초기 창업 비용은 약 300만 원 이내였어요. 보증금도 100만 원 이내, 임대료도 한 3, 40만 원 정도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료비도 굉장히 적은 편에 속했었습니다. 쉐어공방에서 나와서 개인 공방으로 운영할 때 임대료는 홍대, 강남 기준으로는 최소 60에서 100만 원 이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와는 다르게 처음부터 개인 공방으로 시작하고 싶으시다면 초기 창업 비용은 최소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증금과 월세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회사에서 모았던 돈들과 아니면 퇴직금으로 공방 창업을 시작했지만 조금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기 전에 아니면 사업 초기에 받으실 수 있는 항목들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살펴보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드림캐쳐의 같은 경우에는 재료도 워낙 작고 또 필요한 시설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작은 규모에서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에서 가볍게 시작하시는 것도 좋고 4평이나 6평 이내에서 시작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쉐어공방에서 있었을 때는 별도로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았었어요. 작게 포토존 하나만 준비를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개인 공방으로 나왔을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취향대로 맞추어서 인테리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크게 신경 쓰셔야 될 부분은 벽지와 바닥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 요즘에는 인테리어 소품 같은 경우는 중고로 많이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한 가지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곳에서 몰아서 구매를 했었습니다. 공방 창업 초기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바로 SNS를 활용하는 것이었고 저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초창기에는 저희 공방이 유명하지도 않고 아직 인지도가 많이 없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매일 SNS에 게시물을 하나씩 올리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었어요. 아직도 주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이제는 공방을 조금 운영하다 보니 인지도가 많이 쌓여 있는 시점이에요. 그 인지도에 걸맞게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고 곧 오픈 예정입니다. SNS에 게시물을 올릴 때 가장 처음 반응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구매를 결심하게 되는 것은 컨텐츠, 즉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내용을 컨텐츠로 담아서 구성하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재료들은 동대문 종합상가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자체 제작으로 들어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 재료를 구매하는 이유는 일단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방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또 직접 가서 실물을 보고 구매할 수 있어서 재료를 고르는데 로스가 적다는 점도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격적인 면에 대해서는 동대문과 온라인으로 구매를 했을 때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도 한번 구매를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공방의 평균 매출액은 300에서 700만 원이고 가장 크게 찍었을 때는 한 달에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재료비는 적은 편이고 그 외에 인건비로 산정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드림캐쳐 공방의 수익률은 굉장히 큰 편에 속합니다. 공방의 수익 구조로는 저희 공방이 조금 독특한데 기업 출강이 약 40% 정도로 굉장히 크게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클래스와 주문 제작이 많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드림캐쳐가 메인 아이템이지만 공방에서는 드림캐쳐나 선캐쳐 만들기 클래스를 진행하고 있고 행사나 기업 출강으로는 마크라메나 테라리움 만들기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기업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대외 활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업 행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방을 운영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사람과의 대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클래스, 아니면 혼자서 만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문 제작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방을 운영을 하시는 것도 좋은 노하우입니다. 저에게 창업이란 리틀 조슬린입니다. 제 마음속에 있던 작디 작은 저를 깨우고 키워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와 함께 저의 자아가 손잡고 도전도 하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는 즐겁고 스릴 넘치는 과정입니다. 회사가 동물원이라고 한다면 공방 창업은 정글의 길과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가 주어지지만 정글에서는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부터 스스로 계획하고 개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방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술을 익히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이고, 그 외에도 공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깊게 고민하시고 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요즘 공방 창업 강의에 대해, 그리고 드림캐쳐 전문가 과정에 대해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으면서 또 수익도 낼 수 있는 그런 저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저의 인터뷰가 굿 네이버스를 통해 결식 아동들에게 기부가 된다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어서 인터뷰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터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동네 CEO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